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36번째 시간이고요. 영토를 둘러싼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지금 동아시아의 현대사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냉전의 시작부터, 그다음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그로 인한 전쟁, 국공내전,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각 국가별로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중단원으로서 동아시아에 있는 갈등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성취 기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취 기준은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영토 분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영토 분쟁 사례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쿠릴 열도입니다. 지도를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선생님 좀 지도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쪽은 러시아 쪽이에요. 여기는 러시아, 그리고 반대로, 이쪽 지역은 일본이 영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가까워요. 일본에서 되게 가까운데 이 쿠릴 열도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말입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우리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아니죠. 얄타 회담을 통해서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이 결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쿠릴 열도의 4개 섬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해서 영유하고 있고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섬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요, 센카쿠 열도입니다. 다오라는 건데요. 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면, 어이구, 지도가 이렇게 확대가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쪽 라인, 그러니까 요쪽 라인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오키나와로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섬이 분쟁 지역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은요.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청일전쟁 승리 후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이 점령을 했고요. 1972년 오키나와를 반환 조치하면서 미군이 일본한테 줬고 일본이 지금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국가의 주장이 다르겠죠.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일전쟁 당시에 주인 없는 섬을 차지했다. 뭔가 느낌이 오긴 하지만 최근에는 고유한 영토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명나라 청나라 영토를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쟁 지역으로서 센가쿠 열도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분쟁 지역은 시사곤도입니다. 또 지도를 먼저 봐야겠죠. 여기 남중국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 남중국해라고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곳. 그래서 여기서는 베트남과 그리고 중국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제2차 세계대전 중 베트남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무슨 전쟁? 베트남 전쟁 중에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여기도 분쟁 지역으로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랑 어떤 분쟁 국가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실 분쟁 지역은 바로 난사군도입니다.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발음 주의하시고요. 스프레틀리 군도 분쟁인데요. 여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보니까 중국,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나라들, 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등이 다 또는 여기 말레이시아까지 분쟁에 참여하면서 왜 참여하는가 했더니 여기는 석유랑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이 돼서 지하 자원, 그런 자원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분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 그렇죠. 독도. 근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본이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왜 일본이 건드리면서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겠지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치상으로는 울릉도 남동쪽 90km 해상에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고유한 우리의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삼국시대 이래 각종 기록과 지도 그리고 일본 고지도에서도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그리고 일본 정부가 했던 태정관 문서, 태정관이라는 거는 일본의 중앙정부이고요. 중앙정부 문서에서도 확인하고 있고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칙령 제41호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면요. 제1조에서는 울릉도를 울도라 계칭하고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청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요게 바로 독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대한제국에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죠. 이 태정관 문서랑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는 선생님이 학습지에 다 실어놨으니까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냐? 무주지 선점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이 주장한 거랑 약간 비슷하게 주인 없는 땅이다. 우리가 근데 선점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도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러 분쟁 지역화를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를 한다면 오늘은 영토에 대한 이야기, 영토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동아시아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고, 뭐 섬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여기에 그렇죠, 쿠릴 열도가 있습니다. 쿠릴 열도 어디랑 러시아랑 일본 사이의 분쟁.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요 지역에 있는 센카쿠 열도.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 시사군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 있는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군도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분쟁 지역화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있는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랑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서의 위치랑 분쟁 국가가 어디인지, 게다가 독도 같은 경우 왜 우리 땅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동아시아에 이런 여러 가지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5단원의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